예. 예, 오늘은 2024년 2월 9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음력으로는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한국 문명사에 징검다리를 한번 놓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난 한 7년 동안에 한국 문명사를 꾸준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시각적 언어를 사용한 수수만 년 전에 5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우리가 20만 년 전에 우리의 직계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새로운 종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는 아주 빙하기에 접어들었던 지난 100만 년의 빙하기가 10만 년에 걸쳐서 간병기를 거쳐서 빙하기가 계속 지속되었죠. 그래서 이 호모 사피엔스가 우리의 직계 조상이 10만 년이 지나고 드디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는 언어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드디어 호모 사피엔스 말해 주는 것 같이 지혜로운 인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어적 사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가 해마에 기억되고 해마에 일시적으로 기억된 것이 밤에 이제 잠을 자면서 전전두엽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백광 인간의 기억 다발이 저장되는 전전두엽에 기억이 장착되면서 그 기억이 차곡차곡 쌓여서 인생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끄집어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지혜라는 인간이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10만 년에서 약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고를 시작한 한 3만 년 동안의 흐름 속에서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태고사라고 부르고 이 태고사의 문명기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고사, 상고사,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역사적 통시성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말하는 이 태고사는 바로 인간이 언어적 사고를 시작한 10만 년 전부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태고사라는 새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시기에 지난 그 3만 년 동안에 있었던 태고사의 문명기에 가지고 있는 언어에 종합된 사상이 바로 보살 사상이다. 자,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그 정통 뿌리 사상은 이제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저는 지금까지 한 5가지로 이제 정리하였는데요. 오늘 한국통일연방모형 91번째 설날 특집 오늘 첫 번째 강의로서 설날 특집을 3번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구 문명사의 단절된 철학과 사상을 살려내기 위하여 한눈에 들어오는 보살 사상인 우리가 초월성과 초자연적인 의미를 이제 설명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을 같이 설명하면서 우리의 환구 문명사를 같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구사의 정통 뿌리 사상이 저는 5가지로 정리하였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태고사 문명기에 만들어진 보살 사상이고, 이 보살 사상은 바로 태고사의 문명기에 가장 핵심적인 코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고, 중심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선앙당 사상인데요. 이 선앙당 사상은 바로 우리가 태고사에서부터 지금 현대사까지 지금 현재도 바로 이 선앙당 사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동네 말어기에 너티나무를 심어두고 그 너티나무 밑에서 우리가 정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빌기도 하고 동네 어기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수수만 년 전에 바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범어인데요. 다른 말로 이제 실다무라고 하고 또 산스크리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앙당 사상은 바로 너티나무나 오래된 계목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빌면서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우리가 신앙하는 인간 본래의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나무가 바로 너티나무인데요. 이 너티나무는 너티라는 말 뜻이 범어이고요. 이 범어는 바로 생명의 영원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티나무는 바로 생활의 생명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토템 사상인데요. 이것도 과거에 수수만 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이 토템 사상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어기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것이 바로 토템 사상을 대표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지금도 우리가 내리면 바로 이제 설날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설날은 하늘을 보내고 우리의 조상신과 그 다음에 자연에 함께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문명사의 전통 뿌리 사상은 바로 토템 사상, 제사 의식을 포함해서
마지막에 독서지 성현이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통 뿌리사상인데, 우리는 무문화를 가지고 있고, 무문화는 나중에 무성과 무속으로 나뉘어졌지만 지금 현재는 무성과 무속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무성과 무속으로 구분하게 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100년 동안에 우리가 전제 왕권 국가에서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으로 넘어오면서 아직도 우리의 모든 사회 시스템에는 서열화하고 계급하고 차별화하고 경쟁화하는 서계차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이고, 아직도 우리 사회가 정부로부터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가로부터, 그 다음에 일반 개인 사기업에서부터, 또 일반 개인의 그 집에서부터 모두 다가 수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바로 서계차경, 서열화하고 차별하고 경쟁화하고 계급화는 이런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전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문화 속에 지배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 구조가 우리 사회의 모순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불어 100년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동학혁명, 그 다음에 독립운동과 독립운동, 그 다음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으로써 행동하는 양심 세력들이 바로 민주공화정을 발전시키고 독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은 바로 우리는 마땅히 무성과 무속을 이제는 구분한 시대에서 이제 그것을 해체하고 민주공화정에 걸맞는 바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그 다음에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되고, 그 다음에 협력하고 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민주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꾸준히 우리의 전통 선조들이 해왔다시피 꾸준히 책을 보고 공부해서 궁극적으로 성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한국 문명의 핵심 사상인 바로 이 5가지를 우리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 속에서 바로 우리가 예의, 동방예의지국, 그 다음에 세수응대하고 주변에 정리를 깨끗이 하고 몸과 마음씨, 맵씨,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말씨, 솜씨, 맵씨, 마음씨, 글씨에 준하는 명심보감과 소학에서 나오는 세소응대. 그래서 제가 여기에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은 바로 이 천자문과 비롯해서 이 명심보감, 그 다음에 소학, 그 다음에 사서상경에 있는 중용과 대학, 논어와 맹자, 시경, 서경, 역경이 바로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인 독서지 성인을 떠받치고 있는 우리의 성경이다, 경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천자문과 더불어서 명심보감에서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씨, 솜씨, 맵씨, 마음씨, 글씨와 더불어서 소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세소응대인데요. 이 세소응대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님이 찾아왔을 때는 항상 문지방과 그 집을 깨끗이 하고 마당을 썰어서
물을 뿌려서 깨끗이 하고 그 손님이 왔을 때 벗은 발로 가서 맞이하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응대 밝은 얼굴과 밝은 낯으로 거기에서 대응하는 이런 품격이고 수준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 존경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말투와 몸가짐이 바로 그 깍듯이 우리가 전통사 사상에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현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빛을 감추고 그림자를 숨긴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현의 도는 바로 도광해적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현의 도는 이 도광해적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빛을 감추고 그림자를 숨기는 그렇단 품격이고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정통 이 사상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를 이룰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게 되느냐,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경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냐면은 행복이란 무엇이고 이 행복을 갖추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서경에 나오는 오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오복이 바로 우리가 수부 강령 유호도 고정민이라는 말이 있죠. 수부 강령 유호도 고정민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수부 강령 유호도 고정민이라는 뜻이 바로 우리가 항상 목숨수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적절한 경제적인 바탕으로 해서 너무 쪼달리지 않게 우리가 경제적인 풀을 가지고 있어야 융택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령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가짐과 나의 주변이 항상 안녕스럽고 건강해야 되겠죠. 유호도 그러므로 해서 주변 사람에게 호평이 좋고 덕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변 사람부터 호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고종명, 궁극적으로는 바로 자식이 그것을 잘 뜻받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잘 이렇게 유지되어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환구무명사의 구원이요 천국이요 극락이라는 것이죠. 오복, 예,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 예, 그래서 우리 환국사 전통 문화를 통해서 환국의 문명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오늘날의 환국 문명사의 징검다리를 한번 넣어본다는 취지에 우리가 걸맞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바로 오늘 보살사상에 대해서 그 보살사상이 어떠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태고사의 세발견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정령신앙 다른 신앙도 바로 애니미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양신 숭배라든지
하늘의 제사 지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태고사 문명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살사상이고, 이 보살사상은 산스크리트로 보디사뜨바이고, 보디사뜨바는 본래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과 성질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바꾸면 보리살타가 되고, 보리살타가 줄여서 우리가 보살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본생이라고 설명을 하고, 우리가 티벳에서는 이거를 뱅교라고 하는데, 봉교라고 하죠. 봉교. 티벳에서는 토속신앙에서 바로 이 봉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보살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질은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보살사상은 5가지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그리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태고사 문명기의 모든 철학과 사상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보살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어디에 가더라도 보살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살 사상이 가장 큰 테마는 바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어려운 개념이 바로 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문호 선생님의 강의를 토대로 해서 바로 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살 사상에서 초월성과 초자연적인 의미를 밝혀본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초월성에 대해서는, 이 초월성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초월성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를 말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초월은 바로 나인 자아와 나를 제어한 다른 인간, 자, 나를 제어한 다른 인간과의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사회라고 표현하고, 여기에서 윤리와 도덕과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로 인해서 여기에는 바로 정서적인 의미와 행복에 관여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키워드는 이 정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행복에 관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서적 의미와 행복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감정 마음작용으로 나타나고, 이 감정 마음작용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분과 느낌 짜증으로 우리가 투사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초월 능력과 자기 입법 능력이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초월성을 가장 잘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는 철학자가 바로 임마누엘 칸트인데요. 자기 초월 능력과 자기 입법 능력인 이 부분을 임마누엘 칸트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의 이성은 우리가 이해와 지식을 말하고 생각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하며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키는 능력이며, 그 기행력에는 한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아주 뭐냐면은 이 임마누엘 칸트가 잘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키는 능력이며, 그 기행력에는 한계를 모른다.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여기에는
정서적 의미와 행복에 관여되기 때문에 감정과 마음작용이 투사되고 여기서 감정과 마음작용으로서 기분, 느낌, 짜증이 투사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문화와 그 다음에 사회, 문화와 사회,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사회, 윤리, 도덕, 문화 이런 것들이 바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초월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고요.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오늘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이 초자연적인 요소는 그러면 무엇인가? 그러니까 초월성과 초자연적인 요소를 먼저 구분해내야만이 우리가 이 보살사상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학문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대상이 인간이 아니고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초자연적인 요소는 바로 구별된다. 초월적인 요소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면 초자연적인 것은 대상이 인간이 아닌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상이 인간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의미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행복과 이런 직접적 관련이와는 관계가 없고 이 초자연적인 요소는 바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팩트에 기반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과 팩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연현상을 규명하는 현상이고 자연과학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인간과 관계되는 부분과는 예외적인 활동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것은 바로 정서적 의미, 감정, 행복 이런 거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고 사실과 자연 현상을 규명함으로써 자연과학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부분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간의 특질인 정신작용을 자연과학에 투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게 되는데 이 초자연적인 요소는 바로 인간이 정신작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자연에 투사하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농경을 시작하면서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우리가 의나 작업을 하는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예가 되는 것이죠. 마치 종교에서 신의 작용이 그렇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예를 들면 신이 인간화되어서 의인화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것은 초자연적인 요소와는 사실과 다르고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부분은 인간의 정서나 의인화 작업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요소는 바로 자연현상을 규명하고 자연현상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그것을 팩트에 기초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19에 바로 박테리아와 같은 연구가 바로 우리가 초자연적인 부분이 사실의 근거를 두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발전돼 나가는 것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적어 보았던 요거를 한번 정리하고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고사의 새발견과
정령신앙, 다령다신사상이라 그러죠. 애네미즘을 거쳐서 우리가 태영신 숭배,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신공양이라든지 동물공양 같은 걸 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우리가 태고사의 문명기에 들어와서 보사사상을 가지게 되었고, 이 보사사상에 대해서 바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초월적인 것은 바로 이성적 추론을 바탕으로 한다는 뜻이고, 이성적 추론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선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뜻이고, 선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술과 음악이 되었고, 후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두는 것이 우리가 문학이라든지 종교가 되겠다는 것이죠. 이거를 포괄해서 바로 우리가 문화와 사회, 윤리, 도덕, 정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감정과 느낌으로서 행복에 기초한다는 것이 여기 초월적 요소를 설명하게 된 것이고요. 초자연적인 부분은 바로 경험적인 사태를 표현하는데, 개념적 이성을 바탕으로서 우리가 이미지 사고에서 과학성 철학과 수학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과학적 이성에서 우리가 지적 언어 사고를 바탕으로 하게 됐고, 과학과 자연이 나타내는데, 이 초자연적인 요소에서 바로 정서와 의미와 관여되지 않고 여기에서는 바로 사실과 자연 현상을 밝힘으로써 여기에 기초해서 사실에 부합해서 인간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학문이 바로 초자연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보살사상이 이 5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가지게 됐고, 개인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자율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자율화는 바로 분간을 함으로써 자율성을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논리적 틀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우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치의 영역에서 우리가 환구, 연방제 이런 것이 나타나고요. 분권화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경제에서 독립재산제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율화가 나타나고, 사회라는 개념에서 개인공화국, 그 다음에 정치적 개인공화국, 그 다음에 책임성 개인화가 나타나고, 문화의 영역에서 바로 네트워크, 관계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바로 사회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이 네트워크화되고, 이 네트워크화 된 것은 탈중앙화해서 중앙이 없는 시대로 이제는 분권화되는 시대로 맞이돼서 궁극적으로 정치적 개인공화국과 경제적 독립재산제를 이루게 되는 시대를 만들면서 우리가 4차 산업에 나아가게 되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바로 4차 산업과 블록체인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100년 동안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4차 산업과 블록체인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초월적인 요소와 초자연적인 부분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철학과 사상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초월적인 부분은 바로 서양 철학, 그 다음에 물질, 그러니까 이 서양 철학, 물질 기와 관계되는 것은 칠정과 관계되는데, 요거는 초자연적인 요소와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양 철학, 본성, 리와 기, 이런 것은 사단과 관계되는데, 요것은 뭐냐면은 초월적 이성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요소로서 칠정과 관계되는 것이 희노애락 애오구고, 희노애구 애오욕이죠. 그 다음에 사단과 관계되는 것이 인의예제가 나타나는데, 척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 바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부분에 우리가 박문호 박사님의 강연을 더 공부를 하면서 제가 초월적 부분과 초자연적인 요소를 우리가 뒤바꿔서
제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수정을 해서 올려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요소는 바로 자연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초월적인 요소는 이성과 관계된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서 오늘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3년 1961년 2023년 2월 9일 오늘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한국문명학습 골장 김덕수 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